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번째 과목이고요.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우리 필기 실기 같이 공통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5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챕터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라고 해서 우리 1과목, 2과목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신기술 용어. 우리가 정보처리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기초적인 기술 용어들을 좀 보게 되겠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서버 인증하고 접근 통제, 공격 유형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챕터 1의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를 보게 되겠고요. 총 6개의 섹션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도구,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비용 산정 모델,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테일러링과 프레임워크, 이러한 아이들이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소프트웨어를 계획하고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의 전체적인 주기를 우리 의미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 SDLC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형의 종류들이 되겠죠. 대표적인 것들로는 폭포수 모형, 또 프로토타입, 나선형, 애자일, 우리 1과목에서 봤던 내용들이죠. 그것들이 다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프로토타입 모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나요? 시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구 수집이나 빠른 설계, 프로토타입 구축, 고객 평가, 프로토타입 조정, 구현의 단계를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모형이다. 사용자나 개발자 모두에게 공동의 참조 모델을 제공을 하고요.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불명확한 경우에 가장 좋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충실히 반영할 수가 있어요. 시제품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충분히 확인하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토타입 모형의 장점에는 초기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고요.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또 높일 수가 있어요. 개발 초기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수정할 수가 있어서 뒤늦게 발견되는 문제를 줄일 수가 있고요.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고객과 빠르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개발 기간을 줄일 수가 있다. 단점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프로토타입 모형이 완성된 후 실제 개발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발 비용이 필요해요. 시제품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프로토타입 모형으로 개발한 시스템이 예상대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 개발 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단점은 있고, 프로토타입 모형으로 개발한 시스템이 완성돼도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고객이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도출해내지 못했다면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겠죠. 자, 이어서 이제 폭포수 모형인데, 폭포수 모형은 폭포수처럼 역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의미해요. 보엠 형님이 제안을 했고요. 또 선형 순차 모형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타당성 검토, 계획, 요구사항 분석,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단계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양이 됩니다. 순차적인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단계적인 정의와 산출물이 명확하다. 각 단계의 결과가 확인되어야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고, 개발 중에 발생한 요구사항은 반영하기 좀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중간에 멈추는 게 없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요구 분석을 하고요. 설계를 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보수하는 이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과목에서도 보셨지만 나선형 모형이 제일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겠고, 이 나선형 모형에서 핵심은 뭐죠? 바로 위험 분석이에요. 어디에 있나?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 이게 이제 위험 분석이라고 보이시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나선형으로 쭉쭉쭉 이 4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1, 2, 3, 4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위험이 결국은 뭐죠? 변경사항 적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고객에게 계속 확인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엠이 제시했고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모형으로 점증적 모형 또는 집중적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어요. 프로토타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최종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이르는 개발 방법으로 위험 관리가 중심인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모형이다. 가장 핵심은 여기서 뭐라고요? 위험 관리다. 저 단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이렇게 되는 거. 밑에 바로 나오는군요. 여러 번의 개발 과정을 거쳐서 완벽한 최종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점진적 모형이고, 위험 분석 단계에서 기술과 관리의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감으로써 위험성 평가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대규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해요. 플래닝 단계고, 위험 요소와 타당성을 분석해서 프로젝트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해요. 이 순서가 출제가 됩니다. 계획, 그 다음에 위험 분석, 검증, 평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프로젝트 목표와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프로젝트의 일정이나 비용, 위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계획 단계다. 프로젝트의 범위, 목표, 리소스 및 일정을 설정을 하고 위험 요소를 식별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 목적과 기능 선택, 제약 조건 등을 결정해서 이 기준을 세워놓는 거죠. 우리 기준선이라고 하는 거 1과목에서 보셨죠? 그런 것을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줄여주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프로토타입을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요소를 검증하고 검토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험 분석이다. 그리고 또 개발을 해요. 선택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설계, 구현 및 테스트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고 피드백을 수집해서 요구사항에 충족하는지 얘네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이후 검증을 통해서 시스템의 기능, 성능, 품질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프로토타입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개선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개발된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피드백을 수집하고 고객의 요구사항과 기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사항을 식별해서 다음 반복 주기로 되돌려주게 되겠죠. 이러한 반복 주기는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반복되게 되고 그 과정이 결국은 나선형 모델로 이런 달팽이 모델로 표현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한번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본문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1과목과 연결되는 거니까 우리 순서대로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 다 까먹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가지고 프로젝트 관리 도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